안녕하세요. 삼지맥난로 정인진입니다. 벽난로를 알아보시면 벽난로의 시험 성적서이자 성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인증서가 벽난로의 몸체에 부착되어 있고 바우처와 함께 별도로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벽난로의 인증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벽난로 인증서를 자동차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 검사기관으로부터 퍼포먼스로 인정받은 성능 확인서처럼 벽난로 전체의 발열 성능과 열 효율,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가 등등을 검수받고 표기된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벽난로에 대한 인증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나 벽난로를 만들고 검증 절차가 필요 없이 시중에서 바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벽난로를 사용해온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벽난로 생산자가 벽난로를 소비자에게 유통할 때는 반드시 벽난로에 대한 공식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성능 기준을 통과한 후에 유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난로를 선택할 때 현장에 적합한 벽난로를 선택하고 장작의 사용량을 줄이며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주에서는 과거에 인증 없이 시공되었던 저효율의 벽난로를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밀폐력이 설계된 인증받은 벽난로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벽난로의 객관적인 품질 기준에 따라서 장작의 소비량과 발열 효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벽난로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배출되는 CO 가스의 배출량에 따라서도 대기 환경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벽난로를 선택할 때 벽난로의 성능 기록부인 벽난로 인증서는 확인하시지 않고 벽난로 판매사에서 주장하는 벽난로의 성능이나 설득을 믿으시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배기량이나 마력, 연비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벽난로의 인증서에 기재된 발열량과 열 효율, 대기 미세먼지 배출량 등등을 살펴보시고 벽난로의 객관적인 성능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벽난로에 첨부되어 있는 인증서의 표기 항목은 무엇을 측정하여 인증받은 것인지, 인증서에 기재된 발열량과 열효율, CO 가스의 배출량과 같은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는 벽난로 인증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시고 고객님의 여건에 알맞은 벽난로를 선택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주에서 유통되는 벽난로의 인증서를 보시는 모델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난로의 인증서를 발행한 측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모델의 경우에는 EN13240 인증 기준으로 측정하여 인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유럽 벽난로 인증 기준으로 벽난로의 발열과 유체 역학 계산 표준의 하나인 EN13240은 난방장치에 사용되는 연도의 발열과 배기공기 통풍 사이클의 동적인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하여 측정합니다. EN13240을 기준으로 한 벽난로 성능 측정 방법은 대기가 습하거나 건조한 작동 조건의 음압 또는 양압하에서의 연도 설치 조건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고체 형태의 연료용 가열 장치가 있는 장작 벽난로를 측정하고 인증합니다. 따라서 본 벽난로의 인증서를 표기된 모든 데이터의 측정 방식의 표준을 EN13240 기준으로 측정하여 인증하였다고 지정한 것입니다. 장작 벽난로의 인증 기준과 측정 방식은 EN13240뿐만 아니라 고체연료 스토브에 대한 인증 기준인 EN13384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장작 펠릿과 같은 우드연소 히터에 대한 인증 기준인 에코디자인 2022, 또 다른 인증서인 블루엔젤 인증 기준, BLM SCHV1, BLM SCHV2와 같이 연소 효율과 배출 공기의 환경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다양한 인증 기준이 제시되며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게재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먼저 킬로와트로 표기된 노미널 서멀 아웃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미널 서멀 아웃풋은 이 벽난로가 적절한 연료 공급으로 효율적이고 연소를 수행하는 출력 지점에서의 공식 발열 출력을 의미합니다. 보유속도 20% 미만의 장작을 투입하고 댐퍼를 적절하게 개방했을 때 발열하는 최적 발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 13240 인증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발열 킬로와트 측정 방법은 최소 45분마다 장작을 투입하고 평균 난방 능력인 공칭 발열 출력을 계산하여 표기합니다. 이 모델의 평균 발열량은 9kW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평균적인 단열주택에서 벽난로의 발열량 1kW가 5평 정도의 난방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벽난로는 총 45평 정도의 주택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준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순수한 발열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난방 능력이 크고 단위 시간당 장작 소모량은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화실의 크기가 커서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량이 많을수록 화실의 소재가 금속으로 구성되어 전도열과 대로열을 전달하는 전달률이 직접적일수록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는 높아집니다. 벽난로에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는 자동차에 표기되는 마력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크기와 비례하는 배기량이 커지면 성능 기록부에 인증받은 자동차의 출력으로 표기되는 마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자동차의 가속 능력과 최고 속도도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강력한 파워를 선호하시면 높은 마력의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도 강력한 발열량을 선호하실 때는 높은 발열량의 킬로와트를 인증받은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이 사용 만족도가 높으실 것입니다. 벽난로에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는 유럽이나 미주에서 표기되는 방식에 따라 킬로와트나 BTU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킬로와트와는 달리 BTU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서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며 1킬로와트는 3400 BTU입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룸 히팅 아웃풋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룸 히팅 아웃풋은 이 벽난로가 발열할 수 있는 최대 발열량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처럼 11kW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단열주택에서 벽난로의 최대 발열량으로 가동할 때 1kW의 5평의 난방 능력이 발휘되어 최대 55평까지의 주택에서 준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님 현장의 단열 정도, 공간의 부피, 설치하실 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을 함께 고려하시며 인증서에 표기된 최대 발열량을 참고하시고 벽난로를 선택하십시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에피션시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에피션시는 가전제품에 표기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처럼 벽난로의 열 효율을 의미합니다. 이 벽난로는 84.2%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100%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지닌 장작을 이 벽난로에 연소하면 84.2%의 열 에너지가 실내로 발열하고 나머지 15.8%의 열 에너지는 손실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에피션시로 표기된 숫자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장작을 적게 소비하면서 9kW의 최적 발열량을 발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버닝타임이 길어지고 장작의 소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낮을수록 단위 시간당 장작을 많이 먹어 버닝타임이 짧아지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는 많아집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을 자동차와 비교하면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작아 배기량이 낮을수록 연비가 높아지고 기름 1리터당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길게 나타나는 것처럼 벽난로의 화실이 작거나 밀폐력이 높을수록 장작을 연소하여 실내로 방열하는 비율인 열효율, 즉 에피션시도 높게 인증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기름을 적게 먹는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시면 파워가 낮더라도 높은 연비의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도 장작의 소비가 적고 긴 버닝타임을 원하실 때는 발열 킬로와트가 낮더라도 높은 에피션시의 벽난로를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파티큘레이트 15mg per N 세제곱미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 벽난로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미립자, 즉 미세먼지의 양을 표기한 것입니다. 즉 이 벽난로를 가동할 때 연도를 통해 1세제곱미터 부피의 공기가 배출될 때마다 15mg 미만의 미립자가 배출된다는 인증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외부 마당이나 근처에서 매캐한 연기나 냄새를 느끼실 수 없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도록 이 벽난로를 가동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지키고 있는 환경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를 태울 때는 0.1 마이크론 이하의 초미세 입자가 발생하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치가 낮을수록 벽난로에서 장작이 불완전 연소될 때 나오는 카본 일산화물, 초산, 페놀, 메탄올, 매연, 그름, 타르 등등의 배출 미립자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점차 강화되고 있는 벽난로의 미립자 배출 규정으로 밀폐력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저품질 화목난로가 점차 퇴출되는 추세로 인해 벽난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10년 전에 비해 90% 이상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친환경 연소기기로 탈바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배출 미립자 측정 방법은 벽난로를 예열한 후에 대기 중에 산소 평균 농도인 13%가 함유된 공기를 댐퍼를 통해 벽난로 화실로 유입시키며 함수율 20% 미만의 껍질 없는 장작을 연소하여 측정하고 벽난로로부터 4.3m 연도 끝에 연결된 흡입구를 통해 NOx, 니트로젠 옥시다이즈, 질소 탄화물과 OGC, 오가닉 가세우스 카본, 유기가스 탄소와 같은 미세먼지 미립자를 계량하여 인증합니다. 장작 벽난로를 사용할 때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작을 태울 때 발생하는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 이하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고체 연료를 태우는 벽난로의 파티큘레이트는 EN13240, EN13384, 블루 엔젤 인증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5mg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고 BLM SCHV에 따른 법적 한계는 세제곱미터당 4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CO 컨텐츠 at 13% O2N 세제곱미터당 809mg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작 벽난로를 가동하며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평균 산소 농도인 13% 이상의 공기를 댐퍼를 통해 화실로 유입시켜 불꽃이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1세제곱미터당 일산화탄소가 809mg 이하로 배출된다는 표시입니다. 벽난로의 연도를 통해 배출되는 CO가스는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하여 벽난로로부터 4.3m 연도 끝에서 측정하여 인증하고 EN13384 인증 기준으로는 세제곱미터당 1500m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작 벽난로의 EN13384 인증 기준 표기 방식은 일산화탄소의 허용 기준만 표기되어 있지만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연소물 이온화 감지기로 측정하였을 때 OGC, 즉 유기가스 화합물은 배출 공기 부피 세제곱미터당 120mgc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화학 발광 감지기로 측정한 NOx와 NO2 질소 산화물은 배출가스 세제곱미터당 300mg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벽난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대기환경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벽난로의 EN13240과 EN13384와 같이 인증 기준의 표기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CO 0.1%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벽난로를 가동하며 대기 중에 평균 산소 농도인 13%의 유입 공기를 화실로 유입시켜 장작을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CO 가스의 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시험 성적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인증을 통과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어 있는 벽난로는 마당이나 옆집에서도 벽난로의 배기가스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연기나 먼지 없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이웃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Waste Gas Mass Flow Rate 5G4S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벽난로를 사용하면서 연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유리섬유 필터로 측정하였을 때 배기가스의 질량 유량이 5g 미만으로 배출되는 벽난로라는 의미입니다. 벽난로의 배기가스량을 질량의 유량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소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연소물에서 발열 에너지 효율을 활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벽난로의 발열 에너지 효율 인증 과정에서도 배기가스의 질량을 표기하여 벽난로의 열 효율과 에피션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벽난로를 가동할 때 연도에서 배출하는 공기의 질량은 적을수록 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측정됩니다. 벽난로의 댐퍼를 조절하여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질량은 적게 유입되면 연도로 적게 배출되고 화실로 많이 유입되면 연도로 많이 배출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 벽난로에 화실로 들어간 유입 공기량만큼 배출되면서 적게 들어가면 적게 나가고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화실로 유입된 공기량이 적을수록 화실의 온도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발열 에너지의 양만큼 버닝 타임이 길어지면서 벽난로의 몸체 전체가 축열되며 지속해서 발열합니다. 벽난로에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많을수록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는 많이 유입되는 외부 공기량만큼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감으로써 버닝타임은 짧아지고 연도만 과열되면서도 벽난로의 몸체는 낮은 온도에 머무는 집안을 데우는 도구가 아닌 하늘을 데피는 불목용 벽난로에 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되는 Waste Gas Mass Flow Rate의 숫자는 낮을수록 벽난로의 열효율이 높고 실내 산소를 소비하는 질량이 낮아 패시브 주택에서도 외부 공기 유입장치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버닝타임이 상대적으로 길고 열효율이 높은 벽난로라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Waste Gas Outlet Temperature 310도 C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수분 20% 미만으로 건조된 장작을 벽난로에 화실 부피의 20%만큼 투입하고 가동할 때 4.3m 높이의 연도 끝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인증한 것입니다. 이 온도는 낮게 표기될수록 열효율이 높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이 적은 벽난로라는 의미이며 반대로 배출 공기의 온도가 높게 표기될수록 벽난로의 연도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열효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량이 많은 벽난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측정되는 이유는 벽난로의 열 효율, 즉 에피션시 인증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장작의 부피당 잠재 발열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고 해당 장작을 벽난로에서 직접 연소시켜 연도를 통해 빠져나간 열 에너지의 양과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화실에 남아있는 연소물의 열 에너지의 총량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벽난로에서 장작이 연소하며 상대적으로 소량의 열 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빠져나감으로써 저온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도는 낮을수록 연료율이 높고 버닝타임은 길어집니다. 반대로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된 배출 공기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벽난로에서 장작이 연소하며 대량의 열 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효율은 낮아지고 버닝타임은 짧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미니멀 서플라이 프레저 앳 노멀 서멀 아웃풋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벽난로를 가동할 때 평균 발열량, 즉 공식 발열 킬로와트를 실내에 발산하기 위해 연도 내부에서 유지해야 할 최저의 기압을 표기한 것입니다. 측정 방법은 벽난로로부터 4m 높이의 수직으로 연도를 설치하고 벽난로를 가동하면서 연도 내부의 기압을 측정하여 인증합니다. 이 벽난로의 인증 수치는 공칭 출력인 최적 발열 킬로와트를 발산하기 위해서 연도를 벽난로로부터 최소 4m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고 연도 내부가 최소 12파스칼의 기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가동하시면서 연도 내부의 기압이 인증받은 수치보다도 낮게 유지되면 연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하게 높게 유지되면 벽난로 화실의 유속이 빨라지며 장작이 과소비 될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을 재투입하시기 위해 도구를 열거나 또는 노출 시공된 외부 연도가 냉각되었을 때 벽난로의 화구나 몸체 틈새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은 연도 내부의 통풍 사이클이 약해짐으로써 연도 내부의 최저 기압이 표기된 숫자보다도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도의 연장이나 또는 연도의 단열을 통해 연도 내부에 작용하는 기압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벽난로 연도 내부의 기압이 인증받는 수치보다도 3파스칼 이상 과도하게 작용하는 벽난로는 통풍 사이클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하면서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이 많아지고 댐퍼의 응답성이 떨어지면서 버닝타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된 연도의 길이를 줄이거나 유출 댐퍼를 설치하여 연도의 단면적을 축소시키면 연도 내부의 흡인 기압이 낮아지고 정상적인 장작 소비량과 발열 킬로와트를 나타내면서 버닝타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표기된 인증 항목을 보시면 미니멀 리콰이어드 컨버슨 에어 볼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벽난로를 가동할 때 화실에 투입된 연소물의 완전 연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연소 공기량을 표기한 것입니다. 벽난로의 최소 연소 공기량은 벽난로 화실의 공간 부피와 벽난로의 밀폐력으로 결정됩니다. 벽난로 화실 공간의 부피가 크거나 밀폐력이 떨어지는 벽난로는 한 번에 많은 장작량이 투입되고 화실 공간의 부피가 큰 만큼 발열 면적이 늘어나면서 순간 발열 킬로와트는 높아지고 낮은 밀폐력으로 인해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량이 많아지면서 미니멀 리콰이어드 컨버션 에어 볼륨의 수치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화실 공간의 부피가 작거나 밀폐력이 강력한 벽난로는 한꺼번에 상대적으로 적은 장작량을 투입할 수 있고 화실의 공간 부피가 작은 만큼 발열 면적이 줄어들면서 발열 킬로와트가 낮아지고 높은 밀폐 설계로 인해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이 적어지면서 미니멀 리콰이어드 컨버션 에어 볼륨의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벽난로의 경우에는 투입된 연소물의 완전 연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연소 공기량이 시간당 21세제곱미터로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벽난로가 설치되는 공간의 부피에 알맞는 필요 연소 공기량을 계산할 때 참조하실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부피가 작은 현장에 벽난로에 필요한 연소 공기량이 과도하게 많도록 인증된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24시간 장시간 연속해서 벽난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택의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실외의 기압 차이가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25평 이하로 작고 높이가 높지 않은 단층 주택이나 밀폐되어 열교환 회수장치가 설치된 주택, 패시브 주택의 경우에는 벽난로의 연소에 필요한 최선으로 요구되는 연소 공기량을 시간당 20제곱미터 내외로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풍이 있거나 식당이나 커피숍처럼 다수의 고객이 상시적으로 출입하시면서 실내 외부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공간의 부피가 커서 강력한 난방 능력으로 발열 킬로와트가 높은 벽난로의 설치가 요구되는 현장에는
벽난로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연소 공기량을 시간당 30제곱미터 내외로 선정하시어 가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실 때 벽난로의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인증받아 첨부되어야 하는 인증서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 집 벽난로는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벽난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동차를 선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벽난로의 인증서를 확인하시고 발열량과 열효율을 비롯한 벽난로 모델마다의 객관적인 성능을 참고하시어 고객님 댁의 주택 크기와 단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성능의 벽난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고 벽난로에 표기된 인증서가 벽난로의 객관적인 성능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긴 연소 시간과 함께 만족하실 수 있는 발열 능력과 환경을 보호하는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돌아오는 겨울마다 보일러의 가동 없이 더욱 따뜻하시고 건강하신 벽난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